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개항이라는 것은 항구를 열어서 다른 나라 외국과 통상 즉 교류를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였죠.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절단, 그리고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 4가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상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즉 강한 나라죠. 부자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 사절단은 이 수신사, 옛날에는 통신사라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있었는데요. 수신사는 이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옛날에 있었던 통신사는 주로 우리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에 보냈던 영선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살펴보면서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절단 또는 유학생들을 막 보냈는데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서 우리가 무기 제조 기술이나 근대적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사절단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느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공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달했었죠. 소규모 수공업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그런 서양 산업 문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수공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에 비해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 사람이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랑 당연히 수공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 상인들은요, 이 쌀을 우리나라 쌀을 일본에 유출합니다. 즉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쌀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쌀값이 크게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지주,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 농민들은 이익이 올라가죠. 즉 더 자기가 많이 벌게 되니까 그러죠. 그런데 누가 또 힘들어집니까? 대부분의 농민들, 땅을 스스로 갖지 못하거나 매우 가난한 도시 빈민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쌀값이 올라가면 쌀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참아요.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상소를 올리거나 나 못 살겠어요 하고 상소를 올리거나 또는 밀란이 일어나게 되죠.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못 살겠다 하고 쳐들어가자 공격하는 이런 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양반집 자제들이 많았고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죠. 반면에 이 구식 군인들은 자 일단 보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구식 군인들은요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동안 못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식 군인에게 쌀의 껍데기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쌀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먹고 살기가 당연히 더 힘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월급을
먹지 못한 걸 받아버리니까 완전 열받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1882년 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런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누구도 아까 힘들어졌죠? 어떤 빈민들, 그죠? 빈민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함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관청을 공격하고요. 일본 공사관, 즉 일본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 업무를 보던 곳이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궁궐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일인데 청나라가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이모군란을 함께 이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막이 내리게 됐죠.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청나라가 도움을 줬다라는 이 이유로 해서 청나라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인데요. 이걸 보려면 먼저 여기 있는 이 급진개화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청나라와의 4대 관계, 청나라를 섬기지 말자라는 거죠. 그걸 청산하고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것이 급발진 생각나죠? 그래서 급진개화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정총국이 있는데 이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편 제도를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우정총국. 자, 이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뭘 일으키느냐? 바로 이 정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변을 일으키면서 청나라의 관계를 청산하자고 했죠. 즉 청나라에 보내던 조공을 폐지하자. 청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보내지 말자. 그리고 신분 제도 또한 폐지하자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준비가 덜 된 거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가 간섭을 많이 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청나라가 또 간섭하면서 청나라가 반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일본과 힘을 합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본이 철수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급진개화파의 이름들이 여기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청나라를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이 이후에 청나라는 계속 더 간섭이 심해지게 되었죠. 자, 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정변들도 일어나고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 농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방 관리도 계속 횡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던 도중에 동학이라는 것이 농민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전라도 지대가 우리가 곡식이 매우 풍부하게 났던 데죠. 그런데 더 많이 뺏어가 버려요. 그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봉준. 그래서 농민들은 이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자라는 명목으로 이 농민들이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인데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정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는 계속해서 간섭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일본도 돕겠다고 들어옵니다. 일본은 왜 들어왔을까요? 청나라만 계속해서 조선에 간섭을 하니까 얘네 세력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본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농민군들,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농민군들은 다른 나라의 세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약을 맺자. 여기서 화약이라는 건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농민군은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할 때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은 내보내라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조정은 청나라와 일본을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청나라 일본은 자기들이 또한 손해볼 수 없죠. 그리고 얘네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지네들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생한 청일전쟁인데요.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의 정치에 일본이 또다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일본과 싸우는데 농민군과 일본군, 당연히 농민군이 약하겠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거 쭉 살펴보고 빈민, 농민, 구식군인, 개화파가 바라던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 개항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의 공통점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도록 합니다. 그럼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